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은 이게 여러분 대부분의 우파 유튜버들은 노무현이랑 뭐 김대중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지금 그냥 노무현, 김대중, 문재인은 그냥 완전 죽일 놈이고, 뭐 박정희, 이승만, 박근혜 뭐 호불호가 갈리긴 하지만 뭐 이런 식으로 우파 정치인들은 굉장히 다 훌륭하고 좌파 정치인들은 다 정말 역적이고 뭐 빨갱이고 간첩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는 그런 식의 생각을 가졌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이 정치 쪽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따져보고 각각의 상황을 종합을 해보고 다 해보다 보니까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내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노무현도 좀 이해가 가고 김대중도 이해가 가고 김용삼은 오히려 굉장히 좋게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조금 올드트리님이 노무현 회개했잖아요. 임기 말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한 걸음 물러나서 일반 국민이거나 나 우파다. 우파의 시각으로 보지 말고 정치판을 그냥 일반적인 국민들 상식으로 보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도 좀 더 편안하게 보인다. 그리고 노무현과 김대중도 시간이 지날수록 좀 온건한 시선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뭐 그래도 김대중,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김대중은 뭐 그 사람이 한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한 번은 했어야 됐다. 김대중은 뭐 전라도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라도 김대중은 국민적 화합 차원에서라도 한 번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오늘은 노무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현 정신이라고 있어요. 뭐 저는 이 노무현 정신은 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 노무현 정신 같은 거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신이 노무현한테 우리가 뭐 배울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본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이럴 수는 있겠죠. 누구한테라도 장점은 있고 단점은 있다. 어떤 정치인이라도 공이 있고 과가 있다. 뭐 이런 면에서 보면은 노무현도 공이 있고 과가 있겠죠. 그런데 노무현한테서 굳이 뭐 배우고 싶거나 뭐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 정치인들 치고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 특히 문재인과 비교했을 때는 문재인과 노무현을 비교하면 뭐 노무현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문재인을 볼 때 저는 어떤 느낌을 받냐면 진짜가 나타났다. 진짜다. 정말 진짜다. 문재인은. 노무현이 정말 앞으로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한 번만 더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정말 깨끗하게 망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노무현 정신 이렇게 말을 써놓은 건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본받아라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제목으로 올려놓은 거니까 야, 너 노빠냐? 너 노무현을 칭찬하는 거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임기 초에 잘못된 이념에 사로잡혔어요. 노무현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무현이 변호사를 하던 시절에 공산주의자들을 변호를 받게 됩니다. 그때 노무현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을 쉴드를 쳐주다 보니까 여기 공산주의에 빠졌어요. 노무현이. 그래갖고 공산주의적인 사회주의적인 이념이 어느 정도 머리에 탑재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니까 당연히 자신의 생각에 맞게끔 자신의 세계관에 맞게끔 국가를 경영을 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망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면 경제, 외교면 외교, 안보면 안보. 지금 문재인만큼은 아니지만 완전히 그냥 역행을 하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어내고 있었는데 대통령이 임기가 5년이지 않습니까? 1년, 2년, 3년 하다 보니까 이제 노무현 깨닫습니다. 인간 노무현, 바보 노무현은 깨닫습니다.
내 생각이 틀렸다. 좌파 정책을 피면 나라가 망하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은 대한민국에 이로울 줄 알았는데, 야, 이거 안 되겠네.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안 되네. 내 망상이었네. 이런 것을 노무현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임기 말에 가서는, 임기 말도 아니에요. 한 4년차 이때쯤 가서는 현실에 눈을 뜨게 됩니다. 노무현. 그래서 열심히 좌파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책을 치워버리고 우파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좀 연세가 있거나 저보다 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기억을 할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노무현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한다. 이거 기억나시나요? 노무현은 좌회전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을 하고 있다.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좌파 대통령이 우파 정책을 핀다 지금. 근데 입으로는 좌파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노무현이 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다 우파 정책이야.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임기 말에 가서는. 왜 그랬을까요? 노무현이. 해보니까, 대통령을 해보니까, 실제로 국가를 경영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노무현은. 인간 노무현은 이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우파 정책을 폈다. 그런데 이 좌파 대통령인 노무현이 우파 정책을 편다는 것은 사실 굉장한 정치적 손해를 보는 일입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그것을 감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좌파 대통령인 노무현이 우파 정책을 펴니까 좌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야, 뭐야? 우리가 뽑은 대통령인데 너는 왜 자꾸 우리에게 유리한, 우리들이 지향하는 바대로 대한민국을 이끌지 않는 거야? 라고 하면서 좌파들이 노무현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랑 다른 길을 가? 지금까지 잘하다가 말하자면 좌파들은 그렇게 보인 거죠. 그리고 정말 안타깝지만 우파들도, 그때 당시 우파들도 노무현이 정적이었기 때문에 노무현을 같이 협공을 했어요. 그러면서 노무현의 지지율이 폭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좌파도 노무현을 까고 우파도 노무현을 까. 좌파들은 왜 우파 정책을 펴? 하면서 노무현을 까고, 우파들은 좌파 대통령이니까 까고, 이렇게 좌우 모두 다 노무현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은 그대로 레임덕에 빠지게 되고요. 이거를 보건대 그래도 노무현은 무능해서 그렇지, 모질라서 그렇지, 바보라서 그렇지, 잘못된 사회주의적인,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갖고 있어서 그렇지, 노무현은 그래도 나라를 생각했다. 자신의 정치적인 이익과 국가의 이익이 충돌할 때 노무현은 국가의 이익을 택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분이라도. 좌파 대통령이 우파 정책을 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은 그렇게 했다. 나라를 위한 정치는 했다. 어쨌든 간에 무능했지만, 바보였지만, 잘못된 사상을 갖고 있었지만 그래도 노무현은 국익을 생각했다. 임기가 끝나고 나서 노무현은 각종 비리 스캔들에 빠집니다. 뭐 돈 먹었네, 뭘 받았네, 뇌물을 받았네. 그렇게 노무현은 자기 자신의 도덕적 결함이 없음, 도덕적 우월성, 나 깨끗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던 노무현은 뭔가 한 방 한 방 맞으면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 논두렁 시계 사건 아시죠? 어떤 피아제 시계였나? 어떤 엄청 비싼 시계를 노무현이 논두렁에 던져버리고 증거인멸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막 이 박스 저 박스에서 돈다발이 쏟아지고, 이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노무현은 부인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들은 인정을 하고 큰 돈을 받은 것은 다 아니야, 난 안 받았어 하다가 실제로 받았다는 얘기가 들리니까 그때는 내가 받은 게 아니라 내 아내가 받았어. 그래서 아내가 받았다, 이런 말이 유행을 얻기도 했었어요. 아, 내가 받았다, 아내가 받았다 라고 노무현이 얘기를 했는데, 아, 내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좀 드립이 되면서 유명한 이야기로 번지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변명을 했었어요, 노무현이. 그런데 그런 지 얼마 안 있어서 실질적인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노무현도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저는 노무현이 안 받고
노무현의 와이프가 노무현 몰래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마도 그랬을 것이다. 아마도 노무현은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노무현이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기 와이프가 자기 몰래 막대한 돈을, 비리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웃집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노무현이 자살하기 전날 밤에 엄청나게 싸웠대요. 노무현과 노무현 부인이. 왜 싸웠겠습니까? 노무현이 야, 돈 왜 받아? 뭐 이런 거였겠죠. 노무현은 몰랐다. 몰랐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런데 알게 된 겁니다. 자기의 아내가 돈을 받았다는 걸. 이걸로 피 터지게 부부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노무현은, 한나라의 대통령까지 했던 노무현은 자살을 택하게 됩니다. 물론 자살은 하면 안 되는 거죠. 비겁한 거죠. 까놓고 말해서. 대통령이라도 했던 이런 사람이라고 하면 당당하게는 아니죠. 어쨌든 자기 죄값을 다 치르고 사죄하고 그러고 살면 되는 걸, 말하자면. 그런데 노무현은 자살을 하게 됩니다. 당을 위해서였을까요? 부끄러웠을까요? 아마도 제가 느끼는 노무현의 성격상 보건대 노무현은 너무나 부끄러운 나머지 면목이 없어서 국민들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노무현은 자기 파괴적 성격이 강한 사람이에요. 노무현은 자기 파괴적 성격이 있는 노무현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국가의 대통령을 지낸 노무현이 자살했다. 너무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국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서. 이거는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비겁한 행위인 겁니다. 자살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래도 적어도 노무현은 오늘날 정치인들처럼 후한무치한 조국이나 문재인이나 정경심이나 윤미향이나 이런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뻔뻔해. 죄가 다 드러나도 끝까지 안 했다고 우기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거짓말을 하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고 뉘우치지도 않고 반성도 안 하고 끝까지 우기면서 국민들에게 볼성 사나운 꼴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았다. 노무현은. 적어도 노무현은 그래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는 사람이었다. 최근에 저는 문재인을 보면서 왜 노무현이 문재인한테 당신은 정치를 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노무현이 대통령일 때 비서실장이었잖아요. 문재인이. 그때 문재인한테 자네는 정치는 하지 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노무현이 문재인한테. 왜 그런지 알겠다. 노무현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 완전히 그냥 골수, 완전히 외골수, 외눈박이, 문재인 같은 사람, 완전히 좌경화된 문재인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정치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대한민국에 굉장히 큰 불행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노무현은 문재인이 정치를 하는 것을 반대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도 노무현은 문재인 같은 사람에 비해서는 훨씬 낫다. 그래도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를 생각하는 마음은 있었고, 그래도 국민 앞에 뻔뻔하지는 않았다. 지금 문재인, 황운하, 윤미향, 조국, 이런 사람들 보세요.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낫다. 그래서 저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 내가 무능하지만, 바보 같지만, 잘못된 이념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나라를 생각했던 마음,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 뻔뻔하지 않은 정치를 하는 모습, 있는 그대로를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모습, 이 정도가 제가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이 좀 불쌍해요. 노무현 같은 사람은 정치를 하지 말고 그냥 변호사 일만 열심히 하고 했었으면 이렇게 불행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불행도 없었을 것이고, 본인도 이렇게 죽지 않고 더 살 수 있었을 텐데,
어쨌든 근데 자살을 하기 전까지는 노무현이 전 국민적인 욕을 먹고 있었어요. 자살 전까지는. 온 국민들이 노무현을 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좌파들도 노무현을 더 이상 쉴드를 못 쳐줄 정도까지 처했었는데 노무현이 자살과 동시에 갑자기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참 기가 막혀요. 어제까지는 역적, 바보 같은 사람, 무능한 대통령. 자살하고 난 다음 날부터 바로 그냥 추켜 세워지면서 영웅화되는 이런 희한한 나라. 이게 노무현의 쌩얼입니다. 진면목입니다.